11년 전의 바로 이 시점이 생생합니다. 그때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을 했습니다. 휴전 이후 처음입니다. 군인과 싸운 게 아니라 민간인 지역을 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자막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확전 자제하라. 확전 자제하라고요? 지금 막 두드리기 맞고 있는데 보복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확전 자제하라고? 그게 너무나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확전 자제란 말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몰락시킨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주 강한 입장에서 대통령 직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거의 여당이, 당시 한나라당이 3분의 2 의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봄에 5월부터 시작된 광우병 촛불 난동입니까? 광우병 난동의 기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도 정치적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전쟁과 평화냐, 이 야당의 프레임에 넘어가서 졌습니다. 사실은 졌어요. 그러다가 11월 23일 휴전 이후의 가장 심각한 도발이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대응한다는 건 뭐냐? 당연히 우리를 포격한 북한의 기지를 우리 항공기로, 전투기로 폭격을 해가지고 박살을 냈어야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10배, 100배의 응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교전수칙 운운하면서 대응사격하는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물론 대응사격을 해가지고 적도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당한 것만 부각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비겁한 사람, 그때 김태형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국방장관 합참의장의 비겁한 대응, 이렇게 함으로써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때 북한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서 천안함 폭침까지 합산을 해가지고 강력한 보복을 하면서 동시에 국내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용이 아니라는 이런 선동을 하는 종북 세력 단속에 나섰더라면은 아마도 한국에서 이 친북 좌익 세력의 뿌리를 뽑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됐더라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갈 일도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 팩트 파인딩, 사실 확인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어떻게 확전 자제란 말이 나왔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쓴 회고록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이란 책입니다. 2015년에 나왔어요. 아주 두권의 책입니다. 여기서 그 대목을 제가 찾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쓴 거니까 이것은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010년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의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해안포와 곡사포로 추정되는 포탄을 발사했다. 나는 이 보고를 접하고 즉각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상황실로 향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다. 6.25 이후 그때까지 남한의 본토가 공격받은 전례가 없었다.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을 각오하고 전면전을 일으킬 용기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중국조차 그런 상황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기습 공격이라 생각하고 대응 방안을 고민하며 상황실에 도착했다. 상황실에서는 현장의 상황이 화면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마을이 폭격을 당하고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참담한 심정이요? 이때는 화가 나야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라고 해야죠. 대책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라 했더니 국회에서 답변하느라 오지 못한다고 했다.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 상황을 주도해야 할 국방부 장관이 국회 질의 때문에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평소 우리 군이 갖고 있던 안보의식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당장 오라고 지시했다.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던 중 김두우 기획관리실장이 뛰어들어오더니 임태희 대통령 실장에게 귀옛말을 하는 게 들렸다. 지금 TV에서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통령 초기 메시지로 확전 자제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가 침공당했는데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임 실장은 바로 내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당시 안보관계 장관 회의에서는 북한의 소행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 논의되고 있었다. 비행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 원점을 포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었다. 상황실 TV를 보니 실제로 그런 엉뚱한 보도가 자막으로 나오고 있었다. 황당한 생각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디서 저런 소리가 나온 거죠? 하지도 않은 이야기가 왜 뉴스에 나와요? 누가 저런 말을 언론에 했어요? 지금 우리 민간인이 포격당했는데 확전을 걱정할 상황이에요. 알고 보니 언론의 브리핑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의 사견이 잘못 전달되어 언론에 나간 것이었다. 사소한 일이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 안보 관리, 특히 긴박하게 진행되는 안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데 대한 좋은 경고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어서 계속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는 즉시 언론 보도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한 번 잘못 나간 보도는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이후 확전 자제 보도는 큰 후유증을 낳았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결정적일 때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은 그 뒤에 완전히 이명박 대통령이 비겁한 사람으로 찍혀버렸다 이겁니다. 바로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중에 보니 군에서는 확전 자제라는 말을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라는 뜻으로 쓰고 있었다. 물론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영토가 공격받는 상황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첫 메시지로는 부적절한 내용이었다. 뒤늦게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도착했다. 나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회에서 시간을 지체한 데 대해 김 장관을 크게 나무랐다. 나중에 이 김태형 장관이 교체됩니다. 그러고는 김 장관에게 물었다. 북한이 200발을 쐈다는데 우리는 왜 80발만 쐈어요? 2배로 쏴도 부족할 판에 200발은 추정 수치이고 실제로 육지에 떨어진 것은 70에서 80발 정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교전 수칙에 따라 80발을 쏜 것입니다. 김 장관이 대답했다. 교전 수칙에는 북한의 도발 시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수량의 무기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우리 민간인이 포격당하는 상황에서도 교전 수칙에 따르려면 북한이 몇 발을 쐈는지 세고 있어야 할 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처지도 저 이해가 갑니다. 우리 군대가 이거 수비형 군대가 되고 관료형 군대가 되니까 얼마나 비겁한 교전 수칙을 가지고 있었는지 몇 발로 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 세어보고 한참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걸 교전 수칙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이런 군대니까 요사이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군대가 되었다는 경멸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문제지만은 그 밑에 있었던 당시에 군지휘부, 그것보다 훨씬 더 악화된 현재의 이 군지휘부. 답답했다. 전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우리 군 본연의 자세가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물론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바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 갔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들은 후 나는 한민국 합참의장에게 지시했다. 이번 도발은 대한민국 영토를 포격한 것입니다. 특히 민간인에게 무차별 공격을 했다는 점에서 중대 상황입니다.
아직 북한이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올 경우 우리 군은 육해공군 모두를 동원해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하세요. 나는 다시 한번 확고한 대응을 강조했다. 평상시 우리는 교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에게 무차별 포격을 하는 상대에게는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공격에는 교전 수칙을 뛰어넘는 응징을 해야 합니다. 뭐 말을 잘했는데 추가 도발을 해올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미 도발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지. 앞으로 도발 안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이 지시 잘못한 겁니다. 한 의장은 2014년 6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청문회에 나가 당시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인 만큼 4~5배의 강력한 대응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사망 2명, 중상 4명, 경상 12명 등 민간인을 포함한 총 18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날 우리의 대응 사격으로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9일 북한은 우리 측의 대응 사격으로 사망한 군인 5명에게 영웅 칭호를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5명 외에 전체 사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문제는 북한은 그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제3자 국민 입장에 보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보복하지 않은 걸로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정치의 영역이죠. 이게 선전선동에서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겁니다. 어디가 실제로는 북한이 더 호되게 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얻어맞고도 보복하지 않았다. 확전자재라고 비겁하게 말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확고한 대비책이 필요했다. 무엇보다도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교전수칙과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의식이 문제라고 봤다. 나는 유엔군 사령부의 정전시 교전수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고 우리 군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몇 배로 응징하겠다는 단호한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을 통해 우리 군의 유사시 긴급보고 체계, 지휘구조와 전투태세 등 개선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첫째, 우리 군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이 지금 전투기 띄워가지고 폭격하면은 박살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교전수칙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결심하면은 이거는 주권적 자위적 행동이니까 국제법상 다 허용되고 미군과의 무슨 자그마한 그런 약속 그런 걸 초월하는 대통령의 주권 행사가 됩니다. 때립시다. 더구나 천안함 폭침으로 수십 명이 죽었을 때 우리가 보복을 못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대 안 간 이명박 대통령이 개탄할 정도로 당시에 국방장관 합참이 이렇게 소극적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 아주 절절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은 이명박 대통령 비판하면서 시작했지만 이거 읽고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보다 당시에 군 지휘부가 더 문제였다. 근데 문제는 2011년에 그 군 지휘보다 한 몇 단계 더 정신이 망가져버린 세력이 지금 이 정권이고 거기에 아첨하고 굴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군 지휘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종전선언을 한다고 대통령이 돌아다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니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국군포로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이런 군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를 자유도 없는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를 그건 용기도 아니지만은 용기도 없는 이 홍길동 군대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홍길동 군대. 그러나 결국 책임은 군 통수권자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이런 거는 당시에 화를 내야 합니다.
지도자는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면은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칼자루를 잡았다가 칼날을 쥐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일 많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 때 한국이 가장 극복을 잘했습니다. 국제적 위상이 이명박 대통령 때 가장 높게 올라갔습니다. UNDP의 삶의 질 통계에서 한국이 12등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 부분입니다. 안보 부분에서, 이념 부분에서 이렇게 약하게 대응하다가 결국 퇴임한 이후에 지금 적폐로 몰려가지고 지금 이 순간 감옥에 있습니다. 그때 폭격했어야 합니다. 폭격했으면은 아마 북한 쪽에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피해보고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국에 대해서 도발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는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기 전입니다. 한미일 동맹으로 딱 대응을 하면은 길을 꺾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언젠가는 길을 한번 꺾었어야 됩니다. 저건 한번 길을 꺾어가지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거 김정일, 김정은, 그때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인데 이거 허수아비구나, 골목대장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